자, 이번 시간은 시험 직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수업은 2011년 3회와 상설 정보를 모아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요. 역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최신 상설 정보로 대치가 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는 2012년 8월까지의 최신 상설 정보들이 포함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상설 보건 모의고사 1회를 저희 사이트에서 올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심지어 다른 책이나 학원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만 좀 어떻게 구매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판매를 하진 않습니다. 즉 현재 커말 1급 실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의 상설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수험자들이 많으시고요. 그것은 실제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를 보아도 맞는 말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본 강의만 잘 듣고 특강은 안 들어야지, 이러한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특강 부분을 점검해 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연습에서 80점 정도 맞는다고 해서 실전 시험에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강의를 완전히 마스터하셔야만 안전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시험임을 명심하시고요. 여기 최신 정보들도 꼭 섭렵을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험 직전 모의고사의 수업들은 신유형의 문제들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실제 시험보다 약간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점검해야만 원활한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학습을 하실 때 혹시 너무 어려운 문제만 많다고 해서 걱정을 하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에서 제공하는 내용들만 아무튼 확실히 마스터를 하시게 되면 실제 시험은 반드시 원활하게 응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2011년 3회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료가 B의 2셀부터 나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메뉴바에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폴더에서 납품 현황점 ACC DB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는데, 혹시 만약에 이 ACC DB 파일이 보이시지 않는 분들은 납품 현황점 MDB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버전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간혹 이런 일이 생기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네, 나와야 되는 필드들을 모두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 2011년 10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월 1일 이상이라는 거죠. 크거나 같다. 2011년 10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01일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짜는 그냥 1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에 나온 대로 01 이렇게 하셔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이거나 10월 31일까지이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범위를 지정할 때에는 AND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납품 수량 필드로 가서 역시 이상 1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납품 일자 필드와 납품 수량 필드 사이가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쿼리 마법사는 필드와 필드 사이가 기본적으로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OR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쿼리 편집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납품일자 다음에 여기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걸 또 눈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필드와 필드 사이를 쿼리 편집을 통해서 OR로 바꾸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다음. 자, 그 다음 첫 번째 기준을 제품명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제품명의 오름차순 지정하고요. 첫 번째 기준값이 동일하면 세후 금액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가져오시오. 자, 즉 두 번째 기준을 주라는 얘기죠. 세후 금액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를 편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쿼리 편집을 체크하시고요. 마침.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납품 일자와 납품 수량 사이가 같은 줄에 입력이 되어서 필드와 필드 사이가 AND로 조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오화로 바꾸려면 줄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컨트롤 X 이거 잘라내기 해서 바로 아래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만들어주면 납품 수량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의 자료도 나오는 거고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인 자료들도 나오게 되는 흐름이죠. 메뉴바의 파일로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자, 그 다음에 자료는 표 형식으로 출력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동안 이런 언급이 없어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 형식, T 형식으로 출력을 해줬었죠.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뭐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 표 형식으로 나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2셀부터 표시하시오. 이미 저는 B의 2셀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조건에 맞는 자료들이 잘 나오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외부 데이터를 잘못 가져왔을 때는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범위를 쭉 이렇게 지정을 모두 한 다음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눌러서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고급 필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기술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겠는데요. 조건을 B의 27부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일단 식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은 B의 2부터 G의 25 영역에서 A1이 A2보다 크면서, 그러니까 A1이 A2보다 크면서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논리식으로 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논리식일 때는 필드명을 동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는 한 다음에 A1 값이 크다 A2보다 이렇게 만들면 A1이 A2보다 크면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논리식은 이렇게 true나 false로 나오게 되는 식이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 그러면 어떤 때가 논리식이 되는 거고 어떤 때가 일반식이 되는 건가요? 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풀이를 할 때처럼 요 첫 셀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논리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셀을 가지고 계산하면 논리식이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논리식이 되었을 때는 필드명을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라고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A의 1부터 A4까지의 평균이 50 이상인 자료가 나와라. 자, 역시 이번에도 논리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식부터 먼저 만들어보죠. 평균을 계산해 줘야 되겠는데요.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는 average죠. 뭐 간단하니까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average 가로 열고 A의 1부터 A4까지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쭉 지정하고 가로 닫고 이러면 첫 번째 사람의 평균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값이 50점 이상이어야 된대요. 50점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역시 얘도 논리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첫 셀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여기다 절대주수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은 절대주수를 걸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각 레코드에 맞게 평균이 50점이 넘었나 안 넘었나를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맞는 흐름이 되겠고 필드 이름은 뭐 이제 조건 2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설정이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컴마 한 다음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A3과 A4를 더한 값이 100 이상이면서 A4 값이 상위 5위 이상인 행을 표시하시오. 지금 이 문제의 흐름을 잘 보시면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하나의 조건이라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컴마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조건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마로 구분이 된 것도 그렇고 뭐뭐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말한 것으로 놓고 봐도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결국 뭐뭐와로 돼 있으니까 이제 줄을 바꿔서 바로 밑에다 이제 식을 또 계속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커서를 놓고 식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A3과 A4를 더한 값이 100 이상이면서 역시 는 한 다음에 A3 더하기
A4의 첫 번째 값. 항상 이런 계산은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100 이상이어야 된대요. 역시 이것도 지금 논리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조건 3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A4의 값이 상위 5위 이상인 행을 표시하시오. 랭크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뭐 직접 써도 상관없지만 마법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고 fx 마법사에 랭크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점수, 두 번째는 참조 영역인데 여기는 F4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꿉니다. 세 번째는 정렬 방식입니다. 네, 그러므로 첫 번째 넘버 자기 점수인데 지금은 이제 A4를 가지고 5등 이상이냐 아니냐를 구하는 거니까 A4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퍼런스 참조 영역은 A4 전체의 영역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F4를 눌러서 이렇게 달러가 4개 나오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범위에서 내가 몇 등이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더 정렬 방식이 되겠는데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숫자 1을 쓰면 오름차순이 되는데요. 랭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즉 내림차순으로 구하는 게 기본 값입니다. 그러므로 생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사람이 뭐 5등 나왔나봐요. 랭크의 값이 상위 5위 이상인 자료가 나와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문제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만약에 그냥 5위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5라고 치면 5등, 6등, 7등, 8등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말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상위 5위 이상이다? 그 말은 1등부터 5등까지가 나오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것은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커말 1급 시험에는 이렇게 말의 의미를 잘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등부터 5등까지가 추출되도록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뭐 논리식이니까 뭐 조건 4 뭐 이런 식으로 필드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은 잘 만들어진 흐름이 되겠는데요. 이제 고급 필터를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항상 필드명을 인식하기 때문에 성명에서부터 표의 맨 마지막까지 자료를 블럭 설정합니다. 메뉴바의 데이터, 고급 필터로 들어갑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는 이미 되었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에는 j 의 32까지라고 말했는데 뭐 필요한 부분만 범위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의 33부터 나와라. B의 33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 중에는 동일한 값은 하나만 나와라 이런 언급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뭐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조건에 맞는 자료만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문제에는 이렇게 랭크와 에버리지를 사용해라 이런 언급이 나왔지만 계산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다른 함수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조건부 서식은 필드명을 블럭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장명수에서부터 자료의 맨 끝에까지 블럭 설정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건부 서식은 블럭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끌어야 됩니다. 간혹 이 아래 방향에서 위로 끌면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를 지정할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한 다음 메뉴바의 홈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도 역시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런 다음 이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조건이 뭐냐면 생년월일이 1일 이상 15일 미만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년월일에는 연, 월, 일이 모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 1만 추출해서 1에서 15 사이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1만 추출을 하게 도와주는 함수는 이 day 함수입니다. 는 한 다음에 day 가로 열고 생년월일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항상 기준은 첫 번째 셀입니다. 요 값이 1일 이상, 1일은 포함되어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1, 컴마하고 다시 한번 day